네, 슈퍼사이클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 그 수주 물량 맞추느라고 정말 분주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네,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초호황, 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5G나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이 이제 본격화하면서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또 가격도 이에 따라서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구체적인 시장 전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4,331억 원, 1억 달러, 그러니까 480조 원 정도였거든요. 전년 대비 5% 성장한 건데요. 올해는 이보다 8% 이상 더 성장을 해서 4,69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5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사업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이다, 초호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사실 디램 업황이 좀 안 좋으면 낸드는 좀 좋고 낸드가 또 안 좋으면 디램은 좋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좀 네네.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디램과 낸드 모두 좋다. 그래서 쌍끌이 호황 뭐 이게 올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와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제 이미지 센서나 애프로세서, 그러니까 AP 뭐 이런 같은 분야들의 가파른 성장이 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반도체 업계에 이제 대규모 투자도 진행 중인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 공장에 파운드리 라인을 증설하겠다. 그 시점을 좀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여기에 무려 11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파운드리에서 이제 삼성의 경쟁자죠. 대만 TSMC도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약 13조 원을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런 투자들이 이제 뭐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나 그 파운드리 쪽 호황이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파운드리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대만의 TSMC라든지 삼성전자를 떠오르는데 우리나라 그 국내에 이것을 또 같이 함께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꽤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 네. 기자. 네. 파운드리 고성장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실 네. 거예요. 근데 중견기업도 무시할 수 없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DB 하이텍이 있습니다. DB 하이텍, 최근 네. 주가가 또 고공행진했기 때문에 특징주로도 많이 거론이 됐던 네, 바 맞아요. 있습니다. 우선 국내 최초의 파운드리 기업이었습니다. 1997년도에 세워졌더라고요. 의외로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 전력 반도체나 이미지 센서 등 이 특화된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더해졌는데요. 이 기업은 2000년도에 특화된 파운드리 집중했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시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이 돼서야 드디어 이제 영업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4분기인데 좀 우호적인 그 환경은 아니었어요. 환율 부분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괜찮은 또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쨌든 그 이후로 매년 20%의 영업 성장률을 기록을 해서 지금은 좀 눈으로 좀 가시화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요. 2019년부터 100%를 유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수주 들어오고 공장 증설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올해 수주 목표를 상당 부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또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다만 이 국내 파운드리 관련주는 최근 이런저런 긍정적인 이슈 때문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를 찾아봤더니 22일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장중 74,300원까지 갔는데 대표적으로 증권사의 목표치를 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고점 부담감은 있다라는 점 밝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반도체의 소재 장비 업체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김종우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이제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조 원. 기본적으로 투자가 10조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나 소재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제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도 지난해 689억 달러에서 올해는 719억 달러.
내년에는 761억 달러까지 좀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 반도체 공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반도체를 제조하는 청정 공간인 이제 클린룸부터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 장비나 반도체를 옮기고 또 분류하는 공정 자동화 장비 정말 다양하거든요. 제가 한 업체 이제 반도체 공장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네. 셀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다양한 장비들,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공장 하나가 세워지면 이 모든 장비 업계가 수혜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작업인 EUV 노광 공정 장비는 이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업체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한 대 가격이 한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 달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금 이거를 수십 대씩 사려고 줄을 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싼데 없어서 지금 못 파는 상황이 됐고요. 아쉽게도 국내 장비 기업은 이런 엄청난 글로벌 공룡 같은 기업은 없습니다만 나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익 IPS와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등이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공격적인 투자를 이제 이어가니까 이들 기업도 줄줄이 신규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 쪽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선전이 좀 돋보이는데요. 과거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이제 성장세가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등 관련 업체들도 좀 신바람을 내는 상황입니다.